갇힌 13명 0-18분. 밤 11시 28분. 서울 지하철 9호선 막차가 시청역을 출발했다. 다음 역은 종점인 중앙보훈병원역. 약 7분 거리. 13호차에는 13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다. 강민수 35- 넥타이를 느슨하게 푼 피곤한 얼굴. 박지혜 28 간호사, 야간 근무 후 귀가 중. 최태준 42- 형사, 사복 차림이지만 날카로운 눈빛. 윤서아 24- 대학생, 이어폰을 끼고 음악 감상 중. 한재석 55- 교수, 두꺼운 책을 읽고 있음. 김유진 32- 변호사, 노트북으로 서류 작업 중. 이동욱 29- 배달 기사, 헬멧을 벗고 휴대폰을 보고 있음. 정수민 38- 주부, 장바구니를 들고 있음. 오준혁 45- 사업가, 비싼 시계와 정장 차림. 신혜원 26- 편의점 알바생, 유니폼 차림. 장민호 50- 노숙자처럼 보이는 남자, 구석에 웅크리고 있음. 백승호 33- IT 개발자, 후드티에 안경. 조현우 40- 고등학교 교사, 서류 가방을 무릎에 올려놓음. 평범한 막차 풍경이었다. 각자 스마트폰을 보거나 졸고 있었다. 11시 30분. 갑자기 불이 꺼졌다. 완전한 암흑. 뭐야? 정전인가?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그리고 지하철이 급정거했다. 기익. 승객들이 앞으로 쏠렸다. 누군가 바닥에 넘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비명. 으악. 5초 후 비상등이 켜졌다. 주황색 어두운 빛 아래 사람들은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다. 바닥에 한 남자가 쓰러져 있었다. 오준혁 45세 사업가였다. 그의 목에서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형사 최태준이 가장 먼저 반응했다. 모두 움직이지 마시오. 그는 오준혁에게 달려가 맥박을 확인했다. 없었다. 죽었습니다. 패닉이 시작됐다. 뭐라고요? 살인이라고요? 어떻게? 태준이 큰 소리로 말했다. 저는 형사입니다. 모두 진정하시고 제자리에 그대로 계십시오. 그때 전광판이 깜빡이더니 메시지가 떴다.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게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목표 72분 안에 살인자를 찾으시오. 규칙. 출입문은 잠겨 있습니다. 통신은 두절됐습니다. 정답을 맞히면 문이 열립니다. 실패하면 모두 죽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사람이 죽을 것입니다. 카운트다운 7145. 게임 마스터. 침묵. 그리고 폭발적인 반응. 미친 거 아니야? 장난이죠? 문 열어요. 문. 사람들이 출입문으로 달려갔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다. 창문도 막혀 있었다. 비상통화 버튼을 눌러도 아무 반응이 없었다. 완벽한 밀실이었다. 변호사 김유진이 말했다. 진짜 갇혔어요. 우리 정말 갇혔어요. 대학생 윤서아가 울기 시작했다. 어떻게 죽는 거야? 형사 태준이 상황을 정리했다. 일단 침착하십시오. 패닉에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72분 안에 범인을 찾으면 됩니다. 교수 한재석이 말했다. 하지만 어떻게요? 불이 꺼졌을 때 누가 죽였는지 아무도 못 봤는데요. 태준이 시신을 자세히 살폈다. 사인은 날카로운 흉기에 의한 경동맥 절단입니다. 즉사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가 주변을 둘러봤다. 흉기가 없습니다. 범인이 아직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긴장감이 고조됐다. 사람들은 서로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봤다. IT 개발자 백승호가 말했다. 잠깐만요.
이 메시지는 어떻게 전광판에 뜬 거죠? 누군가 지하철 시스템을 해킹했다는 건데. 교사 조현우가 덧붙였다. 그럼 이건 계획된 범죄네요. 우연이 아니라. 간호사 박지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우리 중 누군가가 공범이란 얘기죠? 모두가 서로를 바라봤다. 13명 중 12명. 그중 한 명이 살인자. 태준이 결단을 내렸다. 좋습니다. 우선 각자 신원을 밝히고 알리바이를 확인합시다. 불이 꺼졌을 때 어디 있었는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회사원 강민수가 반발했다. 잠깐만요. 왜 우리가 형사 아저씨 말을 따라야 하죠? 당신도 의심스러운 건 마찬가지잖아요. 그럼 당신이 주도하시겠습니까? 그건 아니고. 변호사 유진이 중재했다. 지금 싸울 때가 아니에요. 시간이 흐르고 있어요. 협력해야 살 수 있어요. 전광판 6732.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동의했다. 태준이 하나씩 질문하기 시작했다. 불이 꺼지기 직전 피해자 오준혁 씨 주변에 누가 있었습니까? 배달기사 이동욱이 손을 들었다. 저요. 저는 그 앞 좌석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불이 꺼져서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소리는 안 들렸습니까? 뭔가 스치는 소리 같은 게 들렸어요. 그리고 비명. 주부 정수민이 말했다. 저는 반대편 끝에 있었어요. 피해자랑 멀었어요. 한 명씩 확인했다. 하지만 불이 꺼진 5초 동안 누가 뭘 했는지 증명할 수 없었다. 그때 편의점 알바생 신혜원이 말했다. 저 하나 이상한 거 발견했어요. 뭡니까? 피해자 손에 뭔가 쥐어져 있어요. 태준이 확인했다. 오준혁의 왼손에 작은 종이 조각이 있었다. 펼쳐보니 숫자가 적혀 있었다. 3-7-1. 이게 무슨 의미죠?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전광판 6215. 시간은 흐르고 있었다. 첫 번째 추론 18-36분. 형사 태준은 13명을 한쪽에 모았다. 그리고 증거를 정리했다. 일단 확실한 것들부터 정리하겠습니다. 그는 화이트보드처럼 유리창을 이용해 정보를 적었다. 1. 피해자 오준혁, 45세, 사업가. 2. 사인 날카로운 흉기로 경동맥 절단. 3. 시간 11시 30분, 불이 꺼진 5초 동안. 4. 흉기 미발견, 범인이 소지 중. 5. 단서 피해자 손의 숫자 3-7-1. 교수 한재석이 말했다. 3-7-1. 이게 범인을 가리키는 힌트일까요? 변호사 유진이 덧붙였다. 좌석 번호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날짜? IT 개발자 백승호가 노트북을 열었다. 지하철 시스템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혹시 해킹의 흔적이라도. 하지만 그의 노트북도 인터넷이 끊겨 있었다. 완벽하게 차단됐네요. 전문가의 소행입니다. 그때 갑자기 전광판이 또 깜빡였다. 시간이 지루하신가요?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범인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단 한 명만 거짓말을 합니다. 찾으세요. 카운트다운 5840.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거짓말? 누가? 태준이 말했다. 좋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불이 꺼졌을 때 각자 정확히 어디 있었는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다시 말씀해 주세요. 하나씩 다시 진술했다. 강민수 회사원 4번 좌석에 앉아 졸고 있었어요. 박지혜 간호사 1번 좌석에서 핸드폰 보고 있었어요. 최태준 형사 7번 좌석,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윤서아 대학생 10번 좌석, 음악 듣고 있었어요. 한재석 교수 5번 좌석, 책을 읽고 있었어요. 김유진 변호사 3번 좌석, 노트북 작업 중이었어요.
이동욱 배달기사 9번 좌석, 피해자 앞이었어요. 정수민 주부 13번 좌석, 반대편 끝이었어요. 신혜원 알바생 11번 좌석, 창문에 기대 졸고 있었어요. 장민호 노숙자 12번 좌석 구석, 웅크리고 있었어요. 백승우 IT 개발자 6번 좌석, 노트북 하고 있었어요. 조현우 교사 2번 좌석, 서류 정리하고 있었어요. 피해자 오준혁은 8번 좌석에 있었다. 태준이 배치도를 그렸다. 8번 좌석 주변은 7번이 형사인 저, 9번이 배달기사 이동욱 씨. 이동욱이 긴장한 얼굴로 말했다. 저 아니에요. 저는 정말. 진정하세요. 아직 확정된 게 아닙니다. 그때 주부 정수민이 말했다. 그런데요, 하나 이상한 게 있어요. 뭡니까? 제가 13번 좌석에 앉아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불이 꺼지기 직전에 누군가 지나가는 걸 봤어요. 누굽니까? 어두워서 잘 안 보였는데 후드티를 입은 사람이었어요. 모두의 시선이 백승호에게 향했다. 그는 후드티를 입고 있었다. 뭘 봐요? 저 아니에요. 증거를 보여주세요. 무슨 증거요? 흉기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증거. 백승호는 당황하며 주머니를 뒤졌다. 핸드폰, 지갑, 펜. 평범한 것들 뿐이었다. 없어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교사 조현우가 말했다. 하지만 의심스러운 건 사실이네요. 정수민 씨, 그 사람이 어디로 갔습니까? 앞쪽으로 8번 좌석 방향으로 갔어요.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다. 바로 그때 갑자기 또 불이 꺼졌다. 안 돼.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다. 3초 후 비상등이 켜졌다. 그리고 또 다른 시신. 이번에는 배달기사 이동욱이었다. 같은 방식. 목에서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또 죽었어. 패닉이 확산됐다. 전광판 5230. 태준이 소리쳤다. 모두 벽 쪽으로 붙으시오. 서로 간격을 유지하고. 하지만 이미 늦었다. 범인은 또 성공했다. 이게 무슨... 교수 한재석이 바닥을 가리켰다. 또 메시지가 있어요. 이동욱의 손에도 종이가 쥐어져 있었다. 2-5, 3-7-1, 그리고 2-5. 이게 무슨 의미죠?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그리고 사람들은 깨달았다. 시간이 지날수록 한 명씩 죽어간다. 72분 안에 범인을 찾지 못하면 전멸한다. 심리전과 배신 36-54분. 2명이 죽었다. 남은 인원 11명. 공포가 지배했다. 사람들은 서로를 의심했고 누구도 믿지 못했다. 회사원 강민수가 소리쳤다.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우리 다 죽는 거야. 대학생 윤서아는 구석에서 울고 있었다. 형사 태준도 당황스러웠다. 두 번째 살인은 완전히 예상 밖이었다. 진정하십시오.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시간? 그 시간 동안 몇 명이 더 죽는데요? 변호사 유진이 말했다. 이제 패턴이 보여요. 불이 꺼질 때마다 한 명씩 죽어요. 그럼 불이 안 꺼지게 하면 되잖아요? IT 개발자 백승호가 고개를 저었다. 불가능해요. 전기 시스템이 완전히 장악당했어요. 우리가 통제할 수 없어요. 교사 조현우가 제안했다. 그럼 우리끼리 투표해서 범인을 지목하는 건 어때요? 증거 없이요? 다른 방법이 있어요? 태준이 반대했다. 그건 안 됩니다. 무고한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그럼 형사님 계획이 있어요? 태준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때 노숙자처럼 보이던 장민호가 입을 열었다. 숫자를 보세요. 모두가 그를 바라봤다. 3-7-1, 그리고 2-5. 이건 좌석 번호가 아니에요. 그럼 뭔데요?
좌표예요. 아니면 순서. 교수 한재석이 눈을 빛냈다. 맞아요. 만약 이게 암호라면. 그가 숫자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3-7-1, 세 번째, 일곱 번째, 첫 번째. 무엇에? 사람? 좌석? 아니면. 바로 그때 전광판에 또 메시지가 떴다. 재미있는 추론이네요. 하지만 시간이 부족합니다. 다음 힌트. 범인은 한 번도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2명을 죽였습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카운트다운 4320. 침묵. 자리를 뜨지 않고 어떻게 2명을 죽여? 간호사 박지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흉기를 던진 건가요? 5초 안에? 어둠 속에서? 정확히? 그럼 공범이 있다는 거예요? 태준이 생각에 잠겼다. 아니면 흉기가 우리 생각과 다른 방식일 수도. 그때 편의점 알바생 신혜원이 비명을 질렀다. 저기 봐요. 그녀가 가리킨 곳은 환풍구였다. 그곳에서 작은 카메라가 그들을 찍고 있었다. 누가 우리를 보고 있어요. 백승호가 의자를 들고 환풍구를 부쉈다. 카메라가 떨어졌다. 이건 소형 무선 카메라예요. 고급 제품이네요. 누가 설치한 거죠? 모르겠어요. 하지만 누군가 우리를 실시간으로 관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공포가 더 커졌다. 그럼 게임 마스터가 지금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전광판 3855. 주부 정수민이 갑자기 소리쳤다. 기다려요. 저 사람 수상해요. 그녀가 가리킨 사람은 교사 조현우였다. 왜 저를요? 아까부터 계속 서류 가방을 꽉 붙잡고 있잖아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그냥 학교 서류. 보여줘요. 왜 제가? 형사 태준이 개입했다. 조현우 씨 협조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조현우는 망설이다가 가방을 열었다. 안에는 서류들과 작은 칼이 하나 있었다. 이게 뭡니까? 호신용이에요. 요즘 세상이 얼마나 위험한데. 그걸 왜 말 안 했어요? 말하면 의심받을까봐. 태준이 칼을 확인했다. 혈흔은 없었다. 하지만 이 칼로 범죄를 저질렀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또 정전. 안 돼. 또야. 어둠. 비명. 그리고 세 번째 희생자. 불이 켜졌을 때 주부 정수민이 쓰러져 있었다. 같은 방식의 살인. 손에 쥐어진 종이 6. 전광판 3410. 남은 인원 10명 진실에 가까워지다 54-66분. 3명의 사망. 남은 10명은 극도의 공포와 긴장 속에 있었다. 교수 한재석이 바닥에 3개의 숫자를 적었다. 3-7-1, 2-5, 6. 이 3개의 단서. 연결점이 있을 거예요. 변호사 유진이 말했다. 숫자들이 점점 짧아지고 있어요. 처음엔 3개, 그 다음 2개, 마지막은 하나. 그럼 다음은? 없을 수도. 아니면 0. IT 개발자 백승호가 노트북으로 뭔가를 계산했다. 만약 이게 좌석 번호의 조합이라면 그가 계산을 끝냈다. 3번 좌석 마이너스 변호사 김유진, 7번 좌석 마이너스 형사 최태준, 1번 좌석 마이너스 간호사 박지혜, 그 다음 2번 좌석 마이너스 교사 조현우, 5번 좌석 마이너스 교수 한재석, 마지막 6번 좌석 마이너스 IT 개발자 백승호. 나. 침묵. 백승호가 당황했다. 잠깐만. 이게 무슨 의미예요? 형사 태준이 깨달았다. 이건 피해자가 범인을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그럼요. 다음 희생자를 예고하는 거예요. 충격. 뭐라고요?
보세요. 첫 번째 피해자는 8번 좌석, 두 번째는 9번, 세 번째는 13번. 그리고 이 숫자들은 유진이 끼어들었다. 다음 희생자 후보를 가리키는 거네요. 3-7-1은 그 중 하나가 다음이고, 그리고 실제로 죽은 사람들의 자석을 보면 패턴이 있어요. 백승호가 소리쳤다. 그럼 저 다음이란 얘기예요? 6번 좌석. 진정하세요. 진정하라고요? 저 죽는다고요. 바로 그때 간호사 박지혜가 말했다. 잠깐만요. 제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뭔데요? 피해자들의 공통점이에요. 이들은 모두 오른손잡이에요. 그게 왜 중요한데요? 메시지가 왼손에 쥐어져 있었어요. 모두 태준의 눈이 커졌다. 맞아요. 만약 본인이 쓴 거라면 오른손에 쥐고 있었을 텐데 누군가 일부러 왼손에 쥐어준 거예요. 범인이. 그들은 점점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교사 조현우가 말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불이 꺼지는 시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어요. 처음엔 5초, 두 번째는 3초, 세 번째는 2초. 그럼 다음은 1초? 1초 안에 어떻게 살인을 저지르죠? 대학생 윤서아가 울먹였다. 이건 불가능해요. 누가 이런 걸? 전광판 2845. 갑자기 메시지가 바뀌었다. 훌륭합니다.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군요. 하지만 시간이 없습니다. 마지막 힌트. 범인은 이미 죽었습니다. 카운트다운 2830. 충격적인 반전. 범인이 죽었다고? 무슨 소리야? 그럼 누가 지금 죽이는 거야? 회사원 강민수가 히스테리를 부렸다. 이건 말도 안 돼. 범인이 죽었으면 어떻게 계속 살인이 일어나? 교수 한재석이 조용히 말했다. 자동화된 시스템일 수 있어요. 뭐? 처음부터 계획된 거예요. 지하철 시스템을 해킹하고 특정 시간에 정전되도록 프로그래밍하고 그 틈을 이용해. 백승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그리고 흉기도 자동화됐을 수 있어요. 환풍구나 좌석 뒤에 숨겨진 장치가. 그들이 천장과 좌석을 확인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발견했다. 각 좌석 뒤에 작은 기계 장치가 숨겨져 있었다. 스프링으로 작동하는 칼날 발사 장치. 이게 태준이 하나를 분해했다. 피가 묻어 있었다. 이 장치가 정전될 때 자동으로 작동해서 칼을 발사한 거예요. 암흑 속에서 목을 정확히. 그럼 우리가 찾는 건 사람이 아니라 프로그래머예요. 이 모든 걸 설계한 사람. 전광판 2315. 시간이 촉박했다. 노숙자 장민호가 갑자기 입을 열었다. 저 알아요. 모두가 그를 바라봤다. 누가 이걸 만들었는지. 누군데요? 첫 번째 피해자. 오준혁 이후 충격적인 진실과 생존 66-72분. 장민호의 폭탄 발언. 첫 번째 피해자가 범인이라고요? 네. 오준혁은 사업가가 아니에요. 그는 프로그래머였어요. 그리고 장민호가 자신의 정체를 밝혔다. 저는 경찰입니다. 사이버 범죄 수사대. 오준혁을 6개월간 추적해왔어요. 형사 태준이 물었다. 무슨 혐의로요? 연쇄 사이버 테러. 그는 게임 마스터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며 여러 범죄를 저질렀어요. 지하철 시스템 해킹은 그의 마지막 범죄였어요. 그럼 왜 자신도 죽은 거죠? 그게 제가 추측하기론 실수였을 거예요. 자신은 안전할 거라 생각했지만 교수 한재석이 끼어들었다. 아니요. 실수가 아니에요. 이건 계획이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오준혁은 처음부터 자살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자신을 포함해 모두를 죽이는. 왜요?
복수 때문이에요. 한재석이 설명했다. 6개월 전 이 지하철 노선에서 사고가 있었어요. 한 남자가 선로에 떨어져 죽었죠. 그 사람은 오준혁의 동생이었어요. 경찰 장민호가 확인했다. 맞아요. 그리고 그날 그 전동차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변호사 유진이 숨을 삼켰다. 우리가 그날 있었던 사람들인가요? 침묵. IT 개발자 백승호가 기록을 확인했다. 6개월 전 7월 14일. 그날 9호선 막차. 저 탔어요. 한 명씩 확인했다. 놀랍게도 남은 10명 모두 6개월 전 그 전동차에 타고 있었다. 간호사 박지혜가 떨리며 말했다. 저, 기억나요. 한 남자가 비틀거리다 선로로 떨어졌어요. 술 취한 줄 알았어요. 그리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죠. 회사원 강민수가 변명했다. 우린 몰랐어요. 그가 그렇게 될 줄. 하지만 비상벨을 누른 사람은 없었어요. 전동차는 그냥 출발했고 그 남자는 다음 열차에 치여 죽었어요. 죄책감이 사람들을 짓눌렀다. 전광판 1820. 교사 조현우가 말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죠? 오준혁은 이미 죽었고 시스템은 자동화되어 있고. 장민호가 말했다. 시스템을 멈춰야 해요. 어딘가에 메인 컨트롤러가 있을 거예요. 백승호가 전동차를 살피기 시작했다. 찾았어요. 기관실에 서버가 있어요. 그들은 기관실 문을 부쉈다. 안에는 노트북 하나가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었다. 비밀번호가 걸려 있어요. 뚫을 수 있어요? 시간이 필요해요. 전광판 1240. 대학생 윤서아가 소리쳤다. 시간 없어요. 빨리. 백승호가 필사적으로 코드를 분석했다. 이건 너무 복잡해요. 오준혁 수준의 프로그래머가 아니면. 교수 한재석이 말했다. 숫자예요. 3-7-1, 2-5, 6. 이게 비밀번호예요. 순서가 뭐죠? 역순. 6-2-5-3-7-1. 백승호가 입력했다. 틀렸다. 안 돼. 전광판 815. 형사 태준이 말했다. 다른 조합이에요. 3-7-1-2-5-6. 입력. 틀렸다. 전광판 530. 패닉. 편의점 알바생 신혜원이 울부짖었다. 우리 다 죽는 거야. 그때 변호사 유진이 뭔가 떠올랐다. 잠깐, 피해자들의 자석 번호를 보세요. 8-9-13. 그리고 그들이 남긴 숫자를 합치면 3-7-1-2-5-6. 이 두 개를 조합하면 813-9-37-12-56. 백승호가 입력했다. 됐어요. 시스템이 멈췄다. 전광판 247. 출입문이 열렸다. 밖에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살았다. 사람들은 울먹이며 밖으로 나갔다. 3일 후. 경찰 조사 결과 오준혁은 6개월간 이 복수를 계획했다. 그는 당일 탑승할 13명을 선별했고 6개월 전 그 전동차의 승객들, 자동화된 살인 시스템을 구축했다. 그는 자신도 희생자가 되도록 프로그래밍했다. 완벽한 복수를 위해 생존자 10명은 트라우마 치료를 받았다. 그리고 그들은 평생 잊지 못할 교훈을 얻었다. 무관심도 범죄다. 우리는 알아야 한다. 1년 후 생존자들은 7월 14일을 기억하는 모임을 만들었다. 매년 그날 그들은 모여 오준혁의 동생을 추모했다. 그리고 다짐했다. 다시는 무관심하지 않겠다. 지하철 9호선 13호차에는 작은 명판이 붙었다. 당신의 무관심이 누군가를 죽일 수 있습니다.
2025년 1월 14일을 기억하며 형사 최태준은 사이버 범죄 수사대로 옮겨 디지털 범죄와 싸웠다. 변호사 김유진은 범죄 피해자 지원 재단을 만들었다. IT 개발자 백승호는 대중교통 보안 시스템을 개선하는 일을 시작했다. 그들은 72분의 지옥을 잊지 않았다. 그리고 그 경험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어느 날 밤 태주는 지하철을 탔다. 한 승객이 비틀거리며 쓰러졌다. 태주는 망설이지 않고 비상벨을 눌렀다. 괜찮으세요? 다른 승객들도 도왔다. 전동차는 멈췄고 구급대원이 와서 그를 치료했다. 태주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오준혁, 당신의 복수는 끝났습니다. 우리는 바뀌었어요. 그날 밤 13호차는 조용히 달렸다. 더 이상 비극은 없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지하철 13호차 72분간의 밀실 추리, 자동화된 복수, 그리고 무관심이라는 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누군가 도움이 필요할 때 외면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때로는 작은 관심이 생명을 구합니다. 그리고 무관심은 누군가를 죽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의미 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감사합니다.